천천히 읽어서 이해를 다해서 답을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냐가 포인트인데, 요거를 예를 들면 이런 속도로 읽는 사람도 있고 이런 속도도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속도감도 가지되 플러스 뭐다? 속도감을 가지면서 시간 내에 적절하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몇 분 동안 풀어라는 말이 나와 있진 않죠. 보통 5문제다. 5문제면 보통 몇 분 정도 걸려요? 동거나? 7분에서 8분 정도 잡아야 됩니다. 7분에서 8분. 그래서 우리 한번 시간을 재고 풀어야 됩니다. 자, 사실 이거 이제 조금 설명이 빠를 수 있는데 앞에 거 안 들은 사람은 조금 빠르다고 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 안 들은 사람은 들어주면 되고, 자, 윗글의 전개 방식이에요. 원래라면 안 읽고 푸는데 저는 조금 숙련자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은 심플하게 표시하는 거야. 중심 화제에 대한 대비되는 이론을 소개한 후 장단점 제시, 상반된 이론을 제시한 후에 절충, 새로운 이론을 비판, 가설을 제시하고, 어쨌든 뭐가 나오겠어요? 전부 다 두 가지의 이론은 나오겠죠. 그 다음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학자 제시, 후속 연구에 미친 영향을 소개, 새롭게 등장한 두 이론, 등장 배경 소개, 기존과 대비를 표시해놓고 가면 풀다가 답이 딱 나오겠죠. 윗글의 기역과 보기의 A니까 이거는 위에서 기역이 나올 때 요거랑 연결해가지고 풀어보면 되겠으니까 나중에 기역 나올 때 풉시다. 3번에도 A에 대한 설명이니까 A가 나올 때 풀어봅시다.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니까 윗글을 다 읽고 얘는 요거를 봐줘야겠죠. 그럼 다 읽고 보자.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인데, 윗글과 보기인데 보기에서 뭔가 무슨 이론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느낌상 보기를 보면 뭔가 힌트를 줄 것 같아요. 나는 보기를 보겠어요. 정서라는 게 있는데 본질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 중에서 행동주의 이론, 일단 첫 번째 행동주의 이론이 등장했네. 행동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가해지는 자극과 이에 대한 반응의 관계가 행동주의 이론이래요. 중요한 건 뭘 갖고 있어? 공통적으로 뭐요? 인간의 모든 기능은 공통적으로 자극과 반응의 원리를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극과 반응의 관계나 자극과 반응의 원리를 통해나 똑같은 말이니까 표시할 필요 없겠죠. 인간의 정서도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 와우! 중요한 말은 인간의 정서도 감정이 아니라 자극에서 초래된 외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서라는 기분이나 느낌도 뭐가 아니라 그냥 감정이 아니라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인간의 정서래요. 특정한 행동, 행동주의랍니다. 행동주의를 한번 읽어보면서 위의 내용을 가봅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서와 감정을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 제가 체인에게 맨날 말하는 거죠. 감성적인 거랑 감정적인 것은 다르다. 그겁니다. 정서와 감정을 동일하게 여겨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날 심리철학에서 정서라는 개념을 특정 시점에서 주관의 정신상태라고 정의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정서와 감정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정서의 본질에 대해서 이끌어 가죠. 여기서 만약에 소재를 잡으면 1. 뭐라고 주면 되겠어요? 뭐예요? 감정과 뭐예요? 구분되는 정서의 본질. 이렇게 뭐 아무나 적으면 되겠죠? 중요하고 싶은 말은 감정과 정서는 뭐한다? 구분된다는 거예요. 정서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는 크게 두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감정이론, 두 개가 딱 등장하네. 감정이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인지주의적 이론.
머릿속에서 감정 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을 지금부터 비교 대조하면서 문제를 읽어봐야 됩니다. 감정 이론과 뭐예요? 인지주의적 이론이 있는데 다음 사례에서 드러난 정서 요소 바탕으로 두 이론의 대립단은 두 개는 대립을 한다네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민호가 전신주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전신주 변압기에서 연기가 솟아났고 민호는 공포에 빠져들게 된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때 민호의 공포라는 정서에서 감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민호가 느끼는 공포감이라는 느낌이고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민호가 연기를 보았을 때 민호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판단이나 믿음이다. 와우! 표시 심플하게 가자고. 뭐다? 감정적 감정 이론이 있고 앞에서 뭐라 했어? 인지주의적 이론이 있는데 처음에 감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감정적 요소가 해당하는 것은 뭐라고 돼 있고 민호가 느끼는 공포감 딱딱딱 또 똑같은 구조예요. 또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구조가 똑같죠. 감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 이 두 개가 메인이라는 거죠. 얘는 민호가 느끼는 공포감이 감정적 요소라면 연기를 보았을 때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명제래요. 즉 뭐예요? 얘는 공포감이 감정적 요소는 공포감, 얘는 뭐예요? 판단이나 믿음이 바로 뭐예요? 인지적 요소.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감정적 요소는 바로 뭐예요? 공포감. 인지적 요소라는 뭐예요?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뭐예요? 판단이나 믿음. 이걸 대조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연습해야 돼. 감정적인 요소는 공포감, 인지적인 요소는 위험하다라는 판단이나 믿음. 이게 포인트입니다. 비문학을 잘하는 방법은 이런 걸 머릿속에서 정리를 잘 때리고 가면 진짜 비문학을 잘하게 됩니다. 감정이론은 전자를 중심으로 정서, 감정이론이라는 건 정서를 전자는 앞에 요거를 전자라고 하고 인지주의적 이론은 후자의 판단이나 믿음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전자는 former, 후자는 later, 영어. 자, 이제 감정이론은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감정이론이 무슨 내용이라는 걸 벌써 파악할 수 있어요. 뭐예요? 민호가 느끼는 공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인지주의적 요소는 뭐예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판단이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인지주의적 이론이겠죠. 두 개의 이론을 벌써 대충 느낌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뒷골. 감정이론은 특정한 그 정서를 내포하는 특정 감정, 즉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느낌과 동일시하는 이론이다. 그냥 뭐예요?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느낌과 동일시. 감정 이론에 따르면 그냥 이거 심플하게 민호가 느끼는 공포감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정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지적 요소가 아니라 감정적 요소를 통해서 가능하다. 인지적 요소가 아니라 감정적 요소를 통해서 가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고 믿느냐는 누구예요? 인지 특징이죠. 인지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어떻게 느끼느냐를 이해하는 것. 어떻게 느끼느냐가 바로 뭐예요? 감정. 그래서 감정이론은 앞에 의해서 공포라는 민호의 정서를 공포감이라는 감정적인 요소 뭐예요? 감정. 그래서 뭐였다? 인지적인 요소는 배제. 인지적 요소인 인지적 요소 하면 뭐만 생각하면 돼? 머릿속 정리해야 돼. 인지적 요소 하면 판단과 믿음이야. 이게 포인트야. 인지적 요소는 무조건 판단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앞에 의해서 민호가 연기를 보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기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전제하는데 이거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걸 표시할 필요도 없어. 사실 필요 없고 뭐라고 잡아는 중요한 건 감정 이론은 판단과 믿음을 배제하기 때문에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은 판단과 믿음, 인지적 요소를 배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을 부정한다는, 나도 읽으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해줄게. 나도 뭔 말인지 몰라. 왜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을 부정하지? 모르지만 그냥 뭐 하면 돼? 표시를 해놓고 잘 생각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보다 이건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면 뭐 하면 돼? 찾아주기만 하면 돼. 찾아서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만 보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 이론이 뭐였다?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을 인정했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부정했다라고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우면. 표시하면 돼. 생각해. 내가 언어 장애도 아닌데 내가 말을 읽어봤을 때 어렵다. 남도 뭐 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왜 안 보여? 태양이 등에 가려서? 그럼 왜 뒤에 앉았어요? 동반이랑 앉으려고 뒤에 앉았어? 앞에 앉자 그랬어. 여기 왜 비워놓고 앉았어? 어떻게 앉을까? 싫어. 싫대요. 안경은 썼어? 응? 네. 응? 안경 썼어? 눈은 보여? 안경 안 썼어? 렌즈 안 끼고 왔어? 내가 줄 거야. 아니 렌즈를 안 끼고 왔어? 어? 안 꼈으면 아예 안 보이겠네. 태양이가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럼 태양이한테 부탁 좀 한번 해볼래? 바꿔줄래? 바꿔줄래라고 물어보는데 태양이 어떻게 할까? 바꿔면 주고 싶은데. 목이 마르다네?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사주면 태양이가 바꿔줘야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게 어딨어. 와! 태양이한테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사주는 게 그렇게 돈이 아까워? 얘 목마르다고 안 했거든. 그러니까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모르는데. 나중에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어쩌면 태양이 바꿔줬지. 태양이 봐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데 니 때문에 기준이 더 틀어졌지. 아. 니 때문에 자리 바꾸면서 일어서서 뒤로 자리도 바꿔줘야 되지. 얼마나 수고로움이 많겠어. 그럼 얘한테 바꿔달라면요? 그럼 얘는 이제부터 베스킨라빈스 사줘야지. 맞아. 유지 태양이가 태양이가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인데 얘는 가오가 있지. 그거 커줘야지 어떻게? 예. 아이스크림을 사줄래? 아니 베스킨라빈스 사줄래? 아니면 집에 갈래? 어떻게 할래? 빨리 시간 없어. 태양 가줄 거야? 태양 빨리 늑대 예쁠. 좋았어 이렇게 창조 경제. 웃어. 다시 가. 내가? 태양아 인생은 기브앤 테이크야.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바꿔줄래? 응 괜찮아 바꿔줘는 그 이상한 그런 숲속에 날아오는 이상한 앨리스 같아서만 일어나는 일이야. 네. 기브 앤 테이크 주면 준다 이해되죠? 그냥 주면 항상 선물. 자 가자. 또한 감정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감정은 정서와 동일시되므로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기 힘든 감정의 속성은 그대로 정서의 속성이 된다.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기 힘든 감정의 속성이라는 게 심플하게 이야기할게요. 김채연의 눈물이에요. 채연이는 의지를 통해서 눈물을 통제할 수가 힘들다 말이야. 그래서 정서의 속성이 되는 게 채연이의 눈물이라는 감정인 거예요. 이해되죠? 채연아 이거 완전 니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감정적으로 행하는지 알 것 같죠? 자, 감정이론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정서를 감정과 동일시하는 보편적인 성향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고. 장점 개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공포의 정서 상태에 있다는 말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공포를 느낀다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은 정서적인 똑같은 거야. 또 정서와 감정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디스하죠. 그러나 감정 이론은 정서들을 분류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표시하기만 하면 돼. 네. 볼펜이 있어야 이 볼펜을 내가 뺏어가서 또 필기를 못 하고 있구나. 채연아 자. 마실 거 가면.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플러스 음료수야. 왜? 자, 그래서 왜냐하면 감정 이론은 감정 외적인 인지적인 요소를 또 배제하고 어떻게 똑같은 말 아니야? 똑같은 말이야. 감정적 요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별 정서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각각 다르게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표시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풀이 찾기만 하면 되지. 정서가 규범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할 수 없다. 규범적 성격 할 때 풀면 되겠고.
왜냐하면 감정 이론은 어떻게 느끼냐에 대해서 감정 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죠. 왜? 외적인 상황은 예은아 뭐니까? 네? 감정 외적인 상황은 뭐니까? 이 뭔 말이야? 감정 외적인 상황은 뭐라고? 다른 말로? 인지적 요소겠죠. 인지적 요소를 뭐한데 했어? 감정 요소는 배제하죠. 그러니까 이 감정 외적인 상황은 인지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채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뭐예요? 인지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뭐예요? 감정과 동일시는 정서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뭐예요? 규범적인 적절성의 여부, 규범적 성격을 설명할 수 없다. 규범적의 적절성의 여부는 뭐예요? 불가능하다. 얘기합니다. 규범적인 적절성의 여부라는 건 뭔 말이냐면 정서가 당위적인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표시만 해놓고 나중에 문제 풀 때 풀면 된다는 거야. 완벽하게 내용을 다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주어 시간 내에 풀자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표시를 해놓고 비문학이라는 건 뒤에 내용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물론 아예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인지주의적인 이론은 이제 새로운 녀석이 등장합니다. 인지주의적 이론은 그럼 얘는 뭐예요? 머릿속에서 아까 판단과 믿음이 떠올라야겠죠. 인지적 요소를 판단과 믿음을 정서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감정 자체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감정 자체는 정서와 동일시 될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판단이나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에 의해서 초래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떠들지 말고 공부하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인지주의적인 이론은 앞에 의해서 민호가 자신의 머리 위에 변압기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죠. 내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겠네라고 판단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아까 뭐 했어? 믿음, 믿는 것. 이게 포인트예요. 판단과 믿음이야. 이 판단과 믿음이 뭐예요? 공포라는 정서와 동일시하거나 동일시되는 거예요. 판단이 뭐예요? 뭐라고 했어 아까 전에? 판단이 인지적 요소가 정서와 동일시된다 했죠. 판단과 믿음이 공포와 동일시된다는 거죠. 앞에서는 공포심이라는 감정이 정서와 동일시됐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판단이나 믿음이 정서와 동일시됐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앞에서는 뭐예요? 자, 정리해볼까? 감정이론. 이런 걸 정리할 수 있어요. 감정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뭐예요? 감정이라는 감정은 어떤 감정? 공포심. 옆에 필기 해볼게요. 공포심이라는 감정이 뭐와 동일시됐다? 정서.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이론에 따르면 심플하게 인지이론이라 할게. 인지주의적 이론은 뭐예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나 믿음. 판단이라는 믿음이 뭐랑 동일시된다? 정서. 완전 다르죠? 얘는 감정, 얘는 판단이나 믿음. 제가 좋아하세요? 이거 김치, 동규. 오늘 정반대의 사람들. 체리오가 적어줘요. 김채. 저는 판단과 믿음이 뭐예요? 정서와 동일시 되는데 저는 번개가 치면 번개가 내 머릿속에서 떨어져서 내가 맞을 확률은 없으니까 안 무섭군 한데 채린이는 번개가 치면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포심이 번개라는 공포심이 채은이에게는 동일시 되는 거야. 나는 저 번개가 내 머리에 떨어질 확률이 없다라는 판단과 믿음으로 나는 안 무서운데 채린이는 단지 번개라는 그 개념 자체로 감정이 판단돼서 공포심이 유발하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나는 뭐예요? 단지 공포감은 판단과 믿음의 결과로 가지게 될 감정일 뿐이라는 거죠. 또 뭐가 나와요? 장점, 단점 나오죠. 에라이 그냥 문제 풀자 이거 너무 장점, 단점 뭐예요?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1번에 1번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말합니까?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1번은 그냥 거저먹고 가는 거예요. 감정이론의 장점과 한계. 또 뭐예요? 인지이론의 장점과 한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죠.
딱 1번은 그냥 이거를 문제를 누가 풀어야 그냥 얻어 걸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용만 파악하고 있으면 바로 이런 거는 풀 수 있습니다. 파악합시다. 그래서 인지주의적 이론에 앞서 두 가지 뭐예요? 장점은 인지적인 장점은 감정 이론의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감정 이론은 문제가 두 개나 있다는 거야. 네. 인지주의적 이론은 정서를 앞에서 인지주의적은 정서 구별이 안 됐죠. 구별이 잘 안 됐는데 얘는 정서들을 개별 정서로 분류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뭐예요? 판단이나 믿음이라는 요소로 구분 가능. 또 앞에서 뭐라 했어? 규범적인 걸 못한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뭘 가능할까? 규범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왜? 판단이나 믿음이 뭐가 될 수 있으니까? 당위적인 가치의 기준에 개입될 수 있으니까. 당위적인 말을 모르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는데 규범적인 걸 가능하다, 당위적인 게 가능하다라고 여기세요. 단어 어휘가 약한 사람들은.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 판단과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내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감정적인 요소를 경시해버리죠. 애로사를 경시해버리는 거야. 감정이론과 인지적 이론은 유사한 맥락에서 둘 다 말하고 싶어. 한계를 둘 다 두고 있대요. 유사하게 한계를 갖고 있대요. 둘 다 한계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오늘날 심리철학에서 두 이론을 정서에 둘 다 한계를 갖고 있는데 A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A 문제 풀어야지. 왜? 다면적 여러 개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적 바탕으로 삼긴 3대 뭐를? 이 정서의 여러 가지 성격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죠. 왜? 둘 다 뭘 갖고 있으니까? 한계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성격을 종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둘 다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다 끝내가면서 2번을 풀어봅시다. 원래는 기억을 바로 풀었어야 되는데 해석이 잘 될 때는 그냥 쭉쭉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너무 해석이 잘 되길래 그냥 제가 쭉쭉 넘어가 버렸어요. 적절하지 않는 것은 늘 표시를 해야 실수를 안 해요. 않는 표시 해놔야 됩니다. 자, 제임스 이론에 따르면 맨날 풀고 나면 모르고 적절한 것으로 풀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적절한 게 무려 몇 개나? 4개나 되는데 그럼 답을 4개 쳤어야지. 제임스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공포라는 정서 상태에 있을 때 공포 머릿속에서는 뭐만 생각하면 돼? 감정이냐 인지 요소냐 두 개만 보면 돼요. 얼굴이 헬스케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등 여러 가지 신체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물리적 변화는 의지에 의해서 통제하기 힘든 특징 누구예요? 감정 요소죠. 이러한 느낌을 중심으로 느낌들의 복합체, 신지적 감각의 복합체라는 공포라는 정서와 동일시한다. 그럼 여기서 보기의 제임스 이론의 특징을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시작. 제임스 이론의 A의 뭐예요? 특징을 적어보세요. 밑에서 A의 특징. 이게 뭐예요? 네, 이 보기를 제임스 이론을 한번 정리를 내려보세요. 정리. 자, 그럼 잠깐 놔둬놓고 기읍 가볼까요? 기읍은 아까 누구였는데요? 감정이론이네. 감정이론과 제임스의 이론을 가봅시다. 기읍 감정이론은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을 전제한다. 앞에서 뭐라 했어? 감정이론은 아까 있었는데 표시해놨는데 뭐라고 했어? 빠바바밤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다 했죠. 분명히 감정적 요소는 뭐예요? 부정하죠. 얘네가 감정적 이론은 부정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뭐를 한다 해서 전제한다는 건 뭐합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기억이 틀려버렸어요. A는 뭐예요? A도 어떤 특징이야? 감정적인 특징과 같죠?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기 힘든 특정 느낌, 신체적 변화, 이런 느낌을 중심으로 이러한 신체적인 복합체인데 어디서? 정서의 지향적인, 지향 뭡니까? 미래를 지향한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A에서도 지향적인 특징, 앞에 미래를 바라보는 특성이 없어요. 지향한다는 건 미래를 바라본다는 건데 제임스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느낌, 현재 중심 아닙니까? 미래를 위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이러한 느낌, 지금 당장 공포라는 등줄기에 흐르는 땀, 얼굴이 헬쑥해지는 지금 당장의 느낌이 중요하지 미래의 지향적인 게 어떻게 필요합니까? 지향이라는 단어가 A랑 관련이 없습니다. 둘 다 기획과 A 둘 다 틀렸어요. 근데 2번은 개 쉽죠. 느낌이라는 건 감정과 여기도 느낌이니까 둘 다 되죠. 얘는 둘 다 맞습니다.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기 힘들다.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기 힘들고 앞에도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기 힘들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내가 네모쳤죠?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기 힘들다. 아까 김채은이라고 하면서 말해줬어요. 기억은 뭐예요? 감정과 정서의 속성, 아까 감정과 정서를 동일시하는 게 감정이론이고 믿음과 판단이 동일시하는 게 뭐예요? 이거 다른 거고 A는 신체 감각의 복합체를 정서와 동일시해서 뭐 했어요? 신체 감각의 복합체를 공포와 동일시한다? 신체 감각을 동일시한다. 되죠. 답은 1번이 됩니다. 보기가 너무 쉽네. 1번은 예은아 왜 틀렸다고? 네? 1번은 왜 틀렸다고? 전제가 아니라 뭐 했다고? 그 부정. 네. 다음 3번으로 갈게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A라는 걸 표시해놨어요. A에 대해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A에서는 여기 밑에서 말했어요. 감정 이론과 인지적인 이론은 뭐예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어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동건아 몇 번일까요? 왜 5번일까요? 자, 상황에 따른 적절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당위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빠바바밤 빠밤 빠바바밤 빠밤 뭐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뭐라고 했어? 인지주의적 이론은 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고 왜? 당위적인 가치의 기준에 개입할 수 있어서 당위적인 가치의 기준이 가능하다고 한 게 바로 누굽니까? 인지주의적인 요소예요. 즉 인지주의적 이론은 뭐가? 당위성이라는 가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감정이론은 안 된 거 맞는데 인지주의적은 제시할 수 있었으니까 5번이 답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4번은 왜 안 될까요? 규현아 네. 4번은 왜 안 되는데요? 돼야 안 돼요 4번? 4번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4번에서 뭐라고 돼 있어? 표시 찾아야 됩니다. 인지주의적 요소는 뭐가 문제점이라 했어요? 인지주의적인 요소는 뭐라고? 인지주의적인 요소는 바로 뭐가? 인지적 요소만 너무 강조해서 보편적인 성향에서 드러나는 감정 요소를 경시. 보편적인 성향을 뭐예요? 보편적인 성향을 뭐예요? 반영하지 못한다. 누구는 맞아요? 인지주의적인 요소는 맞지만 인지주의적 요소는 맞지만 감정 이론은 뭐예요? 감정 이론은 뭐라 했어 여기서?
정서와 감정을 동일시하는 보편적인 성향을 잘 보여준다 했죠. 보편적인 성향을 잘 보여준다 해서 뭐예요? 4번은 감정이론에서 틀린 거예요. 예은아 1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 누가 틀려요? 감정이 틀렸어요? 인지가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인지. 인지는 뭐라고 돼 있어? 아까 전에 뭐라 했죠? 규범적 속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감정은 안 되지만 그래서 인지가 틀렸어요. 2번 감정이론과 인지정구는 사람이 느끼는 개별 정서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건 감정은 맞지만 아까 인지는 개별적으로 잘 구분한다 했어 안 했어? 여기서 분류가 뭐하다 했다? 가능하다라 했죠. 여기 어딨죠? 개별 정서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답은 이렇게 뭐예요? 하나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3번만 남습니다. 3번은 뭐라고 돼 있냐? 모두 특정 요소만을 강조해서 각각이 특정 요소만 강조해서 본질을 설명 못한다. 각각의 특정 요소만 뭐예요? 강조한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인지주의적인 이론은 인지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리고 감정 요소는 뭐라고 했어? 앞에 감정 요소도 뭐예요? 뭐라고 했어? 외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적인 거에만 자체에만 초점에 맞춘다는 거죠. 오로지 뭐라고? 감정 외적인 인지 요소는 배제하고 감정 요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왔죠. 여기서 뭐예요? 특정한 너무 감정적인 데만 집중하고 인지 요소는 너무 인지적인 요소에만 집중을 하니까 둘 다 한계를 가진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은 그래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 무조건 이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문제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찾기 게임입니다. 누가 잘 찾아서 째끼나 해요. 규범적인 성격은 얘는 맞는데 얘는 틀렸네. 개별 정서는 얘는 맞는데 얘는 틀렸네. 얘는 보편적인 건 얘는 맞는데 얘는 틀렸네. 적절성 여부는 얘는 맞는데 얘는 틀렸네.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4번. 육근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이제 우리 수아는 이름 예쁘네. 수아. 갑자기 비가 내리자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근데 멀리서 수아를 본 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우산을 들고 수아에게 다가왔고 행복이라는 정서를 가지게 되었다. 감정이론에 따르면 수아가 집에 갈 때 어머니를 만난 특정한 시점에서 가지게 된 행복이라는 정서는 특정한 시점에서 행복이라는 정서는 감정과 동일시. 딴 건 없고 정서가 감정과 동일시. 맞죠? 뭐만 표시하면 돼. 감정 이론은 뭐라고? 정서와 감정이 동일시. 나쁘지 않죠? 또 누구? 감정. 그럼 답은 뭘게요? 감정인데 보기는 뭐예요? 인지 요소가 답이 되겠죠. 인지 요소인데 뭐예요? 내용은 감정이면 답이 되겠죠. 보통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감정 이론에 따르면 수아의 행복이라는 정서를 이용하려면 수아가 비를 맞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나왔다라는 명제로 표현했어요. 명제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아까 뭐였어요? 인지적 인지를 배제해야겠군. 맞죠? 앞에서 이런 라고 하는 명제로 표현될 수 없는 표시 찾아봅시다. 그냥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명제 앞에서 뭐라 했어? 명제 있었는데 무슨 명제 여기서 민호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판단이나 믿음은 앞에서 여기서 말했어? 인지적 요소는 배제했다. 맞죠? 그래서 뭐예요? 2번도 틀린 거예요. 3번으로 갑시다. 3번 인지주의죠. 이번에 세모네 인지주의 요소에 따르면 자신을 본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게 됨으로써 수학의 가족이라는 행복은 정서는 감정이라니요. 정서가 뭐에서 나와야 돼? 판단이나 믿음. 다음 몇 번? 3번. 쉽죠?
정서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나 믿음에서 나와야겠죠. 4번 틀렸어요. 감정 안 돼요. 인지주 세모는 수아의 행복이라는 정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어머니가 들고 오는 상황이랑 판단이랑 믿음을 고려해야 되죠. 그 감정이 아니라. 4번 맞죠? 5번 또 세모에 따르면 어머니의 표정과 행동이라는 구체적 대상에 대한 수아의 판단 개꿀이죠. 바로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 개꿀이죠. 답은 3번. 답 보세요. 인지랑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게 답이었죠. 좋았다. 5번.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행동주의. 표시 다 해놨잖아. 본데 행동주의는 자극과 반응. 인간의 정서도 자극과 반응이 행동주의 이론 아닙니까? 결국 자극에 따른 감정에 불과하다. 반응에 따른 반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극에 따른 반응. 그럼 감정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모두 인간에게 정해지는 자극을 통해서 인지적인 요소가 일단 감정 이론은 인지적인 요소가 전서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1번 B. 그거는 감정 이론이 아니라 무슨 인지주의적 이론이죠. 애초에 감정 이론의 텅벽이 아니라서 틀렸어요. 이번에는 세모는 인지주의적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모두 인간의 외적인 반응에 주목하여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그 자체, 마음의 감정 그 자체인 정서, 감정 그 자체라는 정서라는 것은 감정과 정서를 동일시인데 인지주의적은 감정과 정서를 동일시한 게 아니죠. 또 틀렸어요. 결국 또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뭡니까? 감정을 인지에다가 연결해 놓고 인지를 감정에다가 연결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틀린 거예요. 틀렸다 해야 돼요. 이번엔 누구를? 감정 이론은 동그라미는 행동주의 이론과 달리예요. 죄송해요. 인간이 어떻게 느끼냐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와우. 감정 이론이 판단을 하면 돼요, 안 돼요? B. 감정 이론은 판단하면 안 되지. 어떻게 느끼냐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은 인지주의적인 이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서를 설명하면 안 돼요. 스스로에 대한 판단은 누구? 인지주의적인 요소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4번. 행동주의 이론은 감정 이론과 달리 인간의 정서는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정 이론과 달리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가 인지 쪽이죠. 뭐예요? 자극과 반응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특징. 분명히 앞에서 뭐예요? 행동주의 이론은 자극과 반응이라 했죠. 그래서 정서를 설명했다? 나쁘지 않네요. 감정 이론을 달리 했으니까 깠죠. 여기서도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 했으니까 깠죠. 딱 좋죠. 인지 특징 좋고 자극과 반응을 기술했다. 좋죠. 5번은 인지주의적 이론과 달리 이번엔 인지를 까야 돼. 인간의 모든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 원리가 아닌 특수한 대상에 뭐예요?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의 원리가 아닌 특수한 적용에 대상한다가 누구의 특징입니까? 전부 공통인 게 아니라 특수한 사람에만 적용된다가 누굽니까? 인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게 누구의 특징입니까? 공통적. 아까 감정이 공통적인 녀석이었죠. 감정이 공통적인 요소였고 공통적인 원리가 아니라 특수의 대상의 원리는 인지 쪽 맞죠? 왔다 갔다 잘해야 됩니다. 인지 뭐라고 돼 있어요? 보편적인 성향을 잘 설명할 수 있다가 감정 이론이라면 인지주의적 이론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보편적인 성향에서 드러날 수 있는 감정적 요소를 경시하고 있다 했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특수한 대상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수한 요소에 작용되는 원리?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5번은 틀렸어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건 말이 틀렸어요. 특정한 행동으로 연결되는 건 가능해도 다시 행동주의 이론은 공통적인 원리가 아니라 특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특수한 대상에만 바탕이 된다. 보세요.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모든 기능은 공통적으로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 인간의 모든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적인 원리가 아니라 이건 애초에 여기랑 박살이 났네. 여기는 모든 기능은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애초에 이거를 박살내버렸죠. 얘는 보기와 안 맞아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서 12번으로 넘어갑시다. 그걸 어떻게 대충 설명하지? 그건 대충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연마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걸 좀 대충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꼼꼼하게 수업을 한 주밖에 못 와가지고 이거 하면 6번에서 11번 하면 끝인가요? Holy shit! 저 사장님 경비 아저씨가 밖에 물 껐다 켰는데 여기 있어도 돼요? 인생은 노바꾸 플러스 1위. 자, 할게요. 네, 6번에서 11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서 11번.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개 방식 표시합시다. 이론의 차이점, 그 다음에 두 이론을 통합 이론, 역사적인 변천, 전망의 예측, 전망은 앞으로의 미래,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는 과정, 기존의 이론의 과정과 대비, 특정한 이론이 가진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료를 통해서 강조 해결 방안, 사회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두 이론 속에 타당성 측면에서 우열을 가리고 있다. 우열. 되겠죠. 네, 다음 7번.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보기의 내용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론 근거 나오면 풀겠습니다. A도 나오면 O도 나오면 풀겠습니다. 두 책이 이론 나오면 풀겠습니다. 윗글과 보기를 그럴 때 또 보기 보면 내용을 이해하기 좋으니까 표시해볼까요? 우리 갈레시에는 내용이구나. 그냥 보고 풀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나중에 다 보고 풀겠습니다. 방금은 먼저 보고 풀 것인가 읽고 풀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저는 비문학을 엄청 많이 풀었다 보니까 요거는 보고 풀면 내용을 볼 때 이해가 편하겠다, 얘는 요거를 굳이 볼 필요는 없겠다를 스스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아이가 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통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타인의 의도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공감. 공감은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공감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극복, 서로 협력, 이타적인 행위. 그렇다면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공감은 이론이라는 거와 모의 이론이라는 것을 주로 설명해왔다. 이론은 사람이 세상을 접하면서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물맛 넣을게요.
자, 이론은 뭐예요? 사람이 세상을 접하면서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을 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다. 오, 개 어려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사람이 세상을 접하면서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되는데 홀리 쉣 what the fuck 나도 이해 안 돼요. 중요한 건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 표시하면 되겠지. 말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으로 논리적 추론을 알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러면서 뭘 줘요? 예시를 주죠. 왜 말이 어려우니까 예시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졌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다쳤다는 사건, 통증을 느낀다는 마음,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 자신이 다쳤다는 사건, 이 세 가지의 사이에서의 인과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이론. 오, 이게 theory라네요. 자신이 다쳤다는 사건, 통증을 느낀다는 마음,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에 인과적 법칙이 있다. 이게 바로 theory래요. 그래서 뭐예요? 넘어져 다친 타인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관찰. 다른 사람이 넘어졌단 말이야.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관찰하면 뭐예요? 통증을 느꼈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4살 때부터 이 마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게 돼서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고 타인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를 통해 비로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채연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러한 이론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거야. 공감이라는 게 방금 뭐라 했어요? 채연아, 그 구호 공부를 채연아 열심히 해야 돼. 뭐예요? 자신이 다쳤다는 사건, 통증을 느낀다는 마음, 소리 지른다는 표현, 이 세 가지의 인과법칙을 필요한데 나는 여자가 아니야. 난 남자지. 그럼 내가 뭐라고? 내가 여자인 사건 없잖아요. 난 여자애만 남자가. 그래서 여자를 뭐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는 뭐예요? 이 공감 이론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라는, 네가 다쳤을 때 나는 공감할 수 있어. 이해돼요? 네가 다치면 나도 다친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네가 다칠 때 내가 다친 기억을 떠올리면서 뭐예요? 네가 지르면 나도 그때 질렀다는 내용을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저의 마음을 이해도 못하고 선생님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모르지. 나는 뭐예요? 남자인데 난 내가 여자가 되었다는 경험이 없어요. 생리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나는 생리를 못 느끼는 남자인데 생리가 얼마나 나쁜 느낌. 선생님은 여자가 애 낳는 고통을 알아요. 애를 내가 낳을 수가 없는데 내가 낳을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채연이는 결론이 뭔지 알아? 그래서 선생님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선생님은 너무 냉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애초에 전제가 잘못돼서 나는 남자라서 여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분명 여기는 인과법칙이 존재해야 돼. 이를 통해서 비로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공감인데 애초에 너의 말은 그 공감의 전제가 틀렸어. 내가 경험할 수 없어. 나는 그래서 제발 여자의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난 여자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 난 남자인데. 그럼 네가 고추 달린 느낌 한번 가져볼래요? 네가 고추 달린 느낌을 가져볼래요? 이거는 성공격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건전한 성생활, 건전한 성상식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뛸 때 고추가 덜렁덜렁거리는 느낌을 내가 말해준다고 해서 이거 공감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제발 저에게 그런 공감을 바라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theory라는 이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가봅시다. 이와 달리 무슨 이론이 또 생각하는지 봅시다. 모의 이론에서 이제 이거는 채연이 입장일걸요? 채연이는 이거예요. 나는 theory 이론의 주장자야.
근데 채은이는 뭐냐면 자신이 타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지 니네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상해보세요. 남자가 고추가 달렸을 때 덜렁덜렁 가리면서 뛰어갈 때 느낌이 어떤지. 그래서 팬티가 사각 팬티가 있고 삼각 팬티가 있고 반삼각 팬티가 있고 이런 다양한 팬티가 있는 거예요. 여자 사각 팬티 잘 입나요? 남자는 그래서 사각과 삼각과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야. 사각의 장점도 있는 반면 삼각의 장점도 있고 반삼각도 있는 거. 그게 덜렁덜렁 거리가 있는데 니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니는 뭐하면 상상하면 돼요. 지금도 잘 집에 와서 상상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상상하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저는 모의 이론 아닙니다. 저는 철저히 시오리 이론주의자입니다. 모의 이론에 따르면 타인의 상황을 자신에 투사시킨 후 그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상상하는 모의 실험을 하고 집에 와서 상상해보세요. 그로 인해서 얻을 생각을 다시 타인에게 투사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져 다친 사람이 속이 시드는 걸 보았을 때 그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어떠실지 상상하고 재현해옴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 즉 그냥 모의 실험하는 거야. 그래서 타인의 모의 실험을 해서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과 자, 중요한 건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앞에서 시오리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모의 실험을 하고 나면 뭐예요?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서로 뭐하다?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에 접근하기가 더 쉽다는 걸 전제로 한다. 일단 표시를 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해놓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배타적인 논쟁이 계속 되어 왔어요. 이론과 모의 이론이. 모의 이론의 책에서는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이 이 개념적인 이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디스했고 이런 이론은 모의 실험이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다라고 또 공격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이론이 지금 등장했네. 최근에는 두 이론을 뭐하자? 드디어 통합하려는 의사가 발전했습니다. 통합하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리버먼은 뭐예요? 이 두 체계의 이론이라는 새로운 뭐예요? 이론이 등장했네요. 자, 이 두 체계의 이론이라는 새로운 뭐예요? 이론은 모의 이론에서 말하는 모의 실험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울 체계뿐만 아니라 거울 체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의 실험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이론에서 말하는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와 체계를 거울 체계는 무슨 체계예요? 거울 체계는 모의 실험 쪽이고 심리와 체계는 뭐예요? 여기 앞에 있던 시오리 쪽이에요. 그런데 타인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통해서 상황을 곧바로 이루어야 할 때는 누구를? 바로 모의 실험을 통해서 써먹고 타인이 왜 했는가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뭐예요? 방금 말했던 시오리 쪽이 발동하겠죠. 다시 말해 낮은 수준에서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는 바로 뭐예요? 동그라미와 높은 수준에서 왜라는 여기서 단지 그러니까 타인이 뭘 하고 있는가라는 심플한 A일 때는 그러니까 심플할 때는 A가 발동한다면 높은 수준처럼 왜 했는가라는 추상적 이유를 알고 싶은 B에서는 높은 수준에서는 뭐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는 심리화 체계라는 B라는 게 심리화가 아니라 심리화 체계네. 진짜 심리화라는 게 이상하네. 리버먼의 주장에 따르면 주목할 만한 점은 두 체계가 서로 다른 작동 방식과 두 체계 사이의 순차적인 관계. 주목할 점은 두 체계의 서로 다른 작동 방식과 순차적인 관계. 그리고 AAPP 해놓은 이유는 나중에 이게 문제에서 나오겠죠. 대충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라는 거죠. 한 사람이 다른 행위를 관찰할 경우 거울 체계가 무의식적이면서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일단 거울 체계라는 심리 체계가 아까 전에 여기 누구고 여기 모의 실험 쪽이 먼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순차적인 관계라 했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누가 먼저 A라는 거울 체계가 먼저 작동하고 그 다음에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생각에 몰입할 때 비로소 B라는 심리화 체계가 작동한다. 그래서 순차적인 관계다. 처음에는 뭐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라는 A가 하고 나서 왜 하는지라는 B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는지를 B를 알려면 A가 뭐 할 것이다? 전제된다라는 거죠. A가 먼저 일어나야 B가 된다는 거죠. 예은이가 아야했어요. 먼저 아야 하고 나서 왜 아야를 했는가라는 추론이 두 번째로 등장한다는 거죠. 다만 리버먼은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공감이 완성되지 않는다면서 진정한 공감은 거울 체계와 심리화 체계의 작동을 바탕으로 정서적 일치와 실천적 동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런 복잡한 걸 거쳐야 공감이 완성된다면서 진정한 공감은 첫 번째 거울 체계, 두 번째 심리화 체계를 바탕으로 정서적인 일치도 해야 되고 실천적인 동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복잡하게 말해버렸어요. 즉 타인의 감정 상태와 타인의 감정과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타인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형성됐을 때 공감이 완성해야 된다라는 말이 마지막 A에서 요약을 해주네요 라고 하면서 문제를 갑시다. 7번 가보겠습니다. 7번부터인가요? 6번부터인가요? 밑에 6번. 너무 쉽죠? 두 이론의 차이. 아까 theory와 모의 실험을 뭐예요? 차이점 설명하고 갑자기 뭐예요? 통합한 이론. 아까 무슨 이론이었죠? 여기 두 체계 이론. 답은 또 1번이 되겠네요. 6번의 정답은 이렇게 두 체계 이론. 여기는 theory, 여기는 모의 실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theory 이론을 근거로 전 theory를 개 좋아해요. 한번 가봅시다. 3에서 5세 아동들에게 인형극을 보게 한 후에 방으로 돌아온 셀리가 구슬을 찾기 위해서 어디부터 살펴보아야 될까? 인형극의 내용은 셀리와 앤이 함께 방에서 놀고 있다. 셀리는 뭐예요? 바구니 안에 자신의 구슬을 넣는다. 셀리가 방을 나가 산책을 간 사이에 앤이 구슬을 상자로 옮긴다. 셀리가 방으로 돌아온다. 실험 대상자는 30%가 셀리가 바구니에서 70%가 구슬에서. 자, 채은이라면 어디서부터 찾을 거예요? 저요? 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생각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저는 바구니. 식이네. 자, 가봅시다. 상자에서 1번 구슬을 찾을 거라고 했던 70%의 아동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셀리의 행위를 예측했군. 좋은 거나 맞아요? 틀려요? 뭐야? 맞아요. 이제 왜 맞아? 왜냐면 일단 아이들은 셀리가 나왔으니까 셀리는 그걸 못 보고. 그렇지. 셀리는 오케이 맞아요. 셀리는 밖에 나갔죠. 그래서 구슬이 이동됐는지를 몰랐죠. 셀리는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어디를 찾을까? 바구니를 찾는 거네요. 채연아 참 잘했어요. 바구니를 찾아야 되는데 애들은 뭐야? 셀리가 나갔는데 안에서 이동한 걸 애들은 지들끼리만 지만 봤죠. 셀리는 모르는데 셀리가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셀리가 찾아야 되는데 바뀐 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인형극에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셀리 행위를 예측했죠. 타인의 마음을 인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아동들은 타인의 마음을 인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아이들은 누구예요? 바구니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겠죠. 왜 셀리는 바구니를 찾을까? 실제 위치를 셀리가 모르고 있다는 걸 파악했겠죠. 셀리가 나갔을 때 누가 앤이 요걸 옮긴 거는 셀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 인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애들은 모른다고 생각한다. 2번도 틀렸죠. 맞죠?
3번 바구니에서 국수를 찾을 거라고 대답한 30%의 아동은 얘들 누구예요? 타인의 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아이들이죠. 자신과 셀리가 국술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겠군. 앞에 내용에서 뭐라 했어? 여기서 뭐라 했어?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중간에 내가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다를 수 있겠군. 왜요? 우리들은 이제 뭐야? n이 옮겨서 어디 있는 걸 알아? 우리는 이제 상자에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상자라고 알지만 셀리는 뭐예요? 나갔을 때 n이 옮긴 걸 몰랐으니까 바구니라 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맞는 거예요. 다음, 셀리의 마음에 공감한 아동들은 n이 구슬을 상자로 올렸던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음 몇 번? 4번이 되겠죠. 분명히 셀리의 마음에 공감했으면 셀리는 지가 나갔고 그 사이에 n이 옮긴 건 모르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상자가 아니라 누구를 바구니에 찾아야겠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가진 아동들은 n의 행동이 구슬에 있는 위치에 대한 셀리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왜냐면 셀리는 뭐니까 밖에 나가서 n이 옮겼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뭐예요? n의 행동이 전혀 셀리에게는 아무 영향을 안 미쳤죠. 왜? 그대로 바구니를 찾을 거니까.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8번 A를 이해한 걸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앞에서 뭐라 했어? A. 자, 뭐예요? 첫 번째, 거울, 심리화, 그 다음에 정서적 일치, 실천적 동기라는 동일한 느낌. 돌아다니지 마세요. 불안하다. 다른 사람 놓고봐. 자, 거울 체계, 심리화 체계, 정서적 일치, 실천적 동기. 그래서 뭐예요? 동일한 느낌, 거기다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 이게 A 아닙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인데 상대의 마음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공감이라 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마지막에서 뭐라 했으니까 여기서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형성되어야 되니까.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형성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8번에 1번은 맞아요. 타인의 아픔을 알고 함께 느꼈지만 타인을 도우려 하지 않고 회피한다면 분명히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도우려고 하고 회피하려면 공감이라 할 수 없겠죠? 맞아요. 무엇을 하려고 의도는 이해했지만 오케이. 정서 상태와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지면 분명히 남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필요한데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지면 공감이라 할 수 없겠죠? 타인의 슬픔을 알고 함께 느꼈기 때문에 타인을 도와주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돕지 못한다면 진정한 공감은 뭐예요?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도와야겠다는 마음만 형성되면 공감이 되죠. 정서적인 일치와 실천적 동기까지만 나아가면 되는데 공감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소재는 공감인데 뭐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공감이 안 돼요?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적 동기까지만 가야 돼.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도우고 싶은 게 공감이지. 그렇다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도왔다고 해서 공감이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도와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동일한 느낌과 마음이 형성되면 공감이 돼요. 마음만 형성하면 되지. 상황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는 거죠. 상황이 여의치 않는 건 안 중요해요. 그 감정과 도와야겠다라는 그 동기, 마음,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답은 4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도운 건 상관없는 거야, 공감이랑. 분명히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일하게 느꼈지만 자신의 상황에 관심이 많아서 안 돕는다? 도우려는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동감하지 않죠. 아프리카에 제발 구원 좀 해주세요라고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느껴져요. 아프리카 가서 도우고 싶지만 그 도우려는 10만원보다도 당장에 내가 먹고 싶은 치킨에 더 관심이 많다면 난 치킨에 쓴다는 거죠. 그럼 진정한 공감은 아니겠죠. 아프리카를 도우고 싶은 마음보다 치킨이 이긴다면 그건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연아, 그렇다고 내가 아프리카에 기부를 하지 않고 치킨을 사 먹는 나를 비난할 수 있어요? 네. 왜 비난하는데요? 왜 내가 비난받아야 되는데요? 아프리카는 불쌍해서 이렇게 그 치킨가 한 마리면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나 하나의 생명 내 배때기에 베개에 있는 비계덩어리에 음식을 주고자 치킨을 처먹는 다음에 비난할 만해요? 오, 채연아 이것부터 기부하자. 이거 기부할게 내가. 아니 이거는 써야 되잖아요. 아 내가 대신 기부할게. 왜요? 엄마한테 다시 사달라면 되지. 기부할게. 괜찮아? 안 돼요. 왜요? 이건 안 돼요. 다른 건 돼요. 다른 거 뭐 돼요? 쟤는 옷 좀 벗어나고 옷 기부하자. 이 양털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 옷 벗어도 줘. 이 집에 옷 많잖아. 신발 괜찮아? 안 돼요. 왜 안? 그거 안 해도 돼요. 기반해야 돼요? 감사해요. 자, 그거 두 책의 이론에 따라서 보기의 기억에 대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뭐예요? 기억이 뭔데? 두 책의 이론. 두 책의 이론 한 번만 더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 두 책의 이론은 뭐였어요? 두 책의 이론은 뭐였어요? 두 개 합친 거죠. A를 먼저 하고 뭐라 했어요? A가 작동하고 뭐가 그 다음에 B를 한다는 거죠. 먼저 거울 체계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작동한 다음 의식적인 몰입이 돼서 심리학 체계가 작동하는 게 바로 두 체계 이론입니다. 갑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 떵떵씨는 뭐예요? 일요일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동료를 보면서 신념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일단 얘가 A겠고 왜라는 고민이 뭐 B겠죠? 그러니까 거울만 B, 심리학만 B, 1, 2번은 그냥 다 날아가겠죠. 3번 거울이 작동된 후 A 다음에 B, A, B죠. 다음 몇 번? 3번. 오케이, 쉽네. 9번에 3번이 됩니다. 윗글과 보기를 이해한 거. 갈래시는 어떤 사람이 컵을 향해 손을 뻗었을 때 자,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읽으려다가 말고 바로 본문부터 봤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에 아까 이거 내용 찾으려다가 읽으려고 했는데 왜 안 읽고 바로 본문부터 봤을까? 이유가 있어요. 얘는 예시입니다. 적으세요. 예시니까 먼저 얘부터 안 본 거야. 어떤 사람이 컵을 향해 손 뻗는다 해서 컵 나오는 순간 예시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예시는 보통 먼저 안 읽어요. 근데 앞에서 얘는 아까 먼저 읽고 갔죠. 5번은 아까 왜 먼저 읽고 갔냐면 얘는 뭐라 했어? 행동주의 이론. 여기는 뭐를? 먼저 이론을 소개했잖아. 내용을 소개했잖아. 예시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하니까 내용을 보고 보기를 보고 윗글을 보면 윗글에 도움이 됐지만 그래서 먼저를 보고 읽어갔다면 여기는 뭐예요? 예시이기 때문에 예시를 먼저 읽는 거는 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시는 먼저 안 읽었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내가 얘는 왜 안 읽는지 알려주려고요. 컵을 향해 손을 뻗는데 손을 뻗은 사람과 이를 바라본 사람의 뇌에서 똑같은 영역이 활성화 운동 공명 이론을 제시. 즉 관찰자의 두뇌는 의식적인 노력이 없어도 관찰 대상의 두뇌를 거울처럼 반영해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A 이를 통해서 관찰자가 관찰 대상의 마음에 자동적으로 모의 실험할 수 있다는 것에서 관찰만으로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A를 주장했네요. 자, 가봅시다. 첫 번째, 갈레세는 자신의 운동 공명 이론과 리버먼의 심리화 체계, 심리화 체계가 아니라 누구 체계? 거울 체계죠. 10번에 1번은 틀렸어요. 거울 체계입니다. 갈레세는 의식적인 노력이 없어도 타인의 뭐예요? 마음을, 의식적인 노력을 없어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체계가 있다는 리버먼의 견해를 부정했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의식적인 노력이 없어도 관찰을 해서 관찰만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근데 어떻게 부정을 해요? 부정하지 않았죠. 의식적인 노력이 없어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체계가 있다는 리버먼의 견해를 인정했죠. 그러면 부정하지 않았어요. 보기에 따르면 3번 리버먼은 사람이 관찰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모의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갈래새의 의견에 동의하겠군. 리버먼은 누굽니까? 앞에서 둘 다죠. 리버먼은 누구예요? 여기서 뭐라 했어? 리버먼 어디 있어? 리버먼. 네, 얘는 둘 다 통합됐죠. 근데 얘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 보기는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모의 실험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모의 실험 이론이죠. 근데 리버먼은 뭡니까? 통합이죠. 통합인데 둘 다 시오리랑 모의 실험 둘 다 필요한데 얘는 모의 실험에 동의하겠다가 될 수가 없죠. 그럼 3번도 틀렸네요. 4번 리버먼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두뇌에서 똑같은 영역이 활성화된 것을 심리와 체계의 작동과 동일한 것, 심리와 체계로 가봅시다. 심리와 체계. 심리와 체계는 뭡니까?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인 이론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 그럼 앞에서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는 뭡니까?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은 뭡니까? 자신의 마음이 타인의 마음과 다를 수도 있고 이거를 그가 통증을 느꼈을 거라고 추론하는 그 감각 아닙니까? 그러면 4번은 맞나요? 자, 여기 이제 슬 어려워집니다. 여기 4번은 맞나요? 틀리나요? 왜 틀리나요? 맞나요? 5번 가볼까요? 이거 되게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여기는 리버먼과 달리 리버먼과 달리 낮은 수준 A에서 B까지 순차적으로 이룬다는 리버먼과 달리가 아니라 얘는 누구의 주장이야? 리버먼의 주장이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리버먼과 달리가 아니라 이 갈레세의 주장이 아니라 이건 리버먼의 주장이잖아.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자, 그럼 4번. 동건아 다음 몇 번인데? 3번. 왜 3번일까요? 리버먼 앞에서 응. 둘 다 주장하긴 했는데 그게 감정적으로 먼저 모의 실험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먼저 일어나는데 그 뒤에 심리와 그게 일어난다고. 그게 리버먼 주장이에요. 리버먼은 자, 시오리 이론. 시오리 맞나 이거 처음에? 시오리 이론. 리버먼은 잘 보세요. 이론이 먼저 일어나고 아니죠. 모의 실험 이론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론이 일어나는 순차적인 관계가 지금 리버먼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이 뭐예요? 보기의 내용은 동원아 보기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모의 실험이. 모의 실험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보기는 모의 실험이고 리버먼은 모의 실험에서 이론으로 순차적으로 간다죠. 그러니까 모의 실험도 뭐예요? 동의하겠다 3번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됩니까? 지금 리버먼은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버먼은 얘를 뭐한다? 동의하겠군. 얘도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돼야 되니까 여기에 동의하는 거 맞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겁니다. 자, 뭘 말하고 싶냐면 뭐예요? 이 갈래새가 뭐예요? 리버먼이 될 수는 없어요. 표시하세요. 갈래새가 리버먼이 될 수는 없어요.
리버번은 둘 다 돼야 되는데 갈렛에는 앞에 있는 모의 실험만 되는 거야. 그래서 갈렛에는 리버번이 될 수 없어. 하지만 리버번은 갈렛에를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A, B 둘 다 필요한데 얘는 A만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A, B는 A를 가지고 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럼 4번은 왜 틀렸을까요? 4번은 어디에서 틀렸을까요? 10번에 4번을 비판해 보세요. 10번에 4번 시작. 10번에 4번을 설명해 주세요. 10번에 4번이 오답의 가장 높은 번호예요. (4번이) 왜 틀렸을까요? 왜 4번이 틀렸냐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아는 사람 맞춰주세요. 심리학 체계가 아니라 거울 체계. 네, 답은 심리학 체계가 아니라 거울 체계입니다. 같은 관찰자와 관찰자 대상에서 똑같은 영역이 활성화됐다는 여기를 봐야 됩니다. 똑같은 영역이 활성화됐다라는 주장은 누굽니까? 모의 실험 주장이고 모의 실험의 주장은 무슨 이론? 거울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울 작체계의 이론이라서 4번은 틀리게 된 겁니다. 거울 쪽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거울처럼 반영한 데 있죠. 그래서 심리학 체계가 아니라 거울 체계입니다. 이렇게 보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라스트 문제 1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 자, 이제 마지막 종합. 이론은 모의 실험이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취하는 모의 실험이니까 뭐예요? 시오리가 아니라 모의 실험이겠죠. 모의 이론은 아까 동일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한 건, 자신의 마음과 타인이 다르다고 한 건 누구예요? 시오리였죠? 그래서 여기는 시오리니까 이론이니까 2번은 틀렸어요. 모의 이론이 아니라 이건 이론입니다. 이론. 모의 실험에서 R라고 소리를 지으면 뭐예요? 모의 실험이 아니라 R을 뭐예요? 나에게 투사하는 과정은 모의 실험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뭐예요? 이론 실험이겠죠? 이론. 2세의 아동은 4세의 아동에 비해서 뭐예요?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의 질적 수준이 낮다. 2세와 4세에 비해서 질적 수준이 낮다. 아까 4세는 뭐라고? 4세부터 이론을 갖게 된다 했으니까 4세 전에는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겠죠? 4세 전에는 안 가지겠죠? 근데 뭐예요? 2세가 질적 수준이 낮다라는 건 2세도 가진다잖아요. 아니에요. 2세는 질적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 자체를 아예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야 돼. 5번 모의 실험을 통해서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다라고 보내는 견해는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에 접근 가능다. 모의 실험이 뭐예요?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에 접근하기 쉽다. 찾아야 돼요. 앞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어? 뭐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 모의 실험은 자신 어떻게 했어? 여기 모의 실험은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서로 유사해서 타인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에 접근하기가 더 쉽다. 항상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답입니다. 답은 제가 방금 표현했던 부분에서 답이 찾는 거예요. 이거를 주어진 시간 내에 7분에서 8분 안에 시간 내에 다 풀어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면서 12,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뭐라고요? 문학하자고요? 알겠어요. 제가 또 문학해드릴게요. 네, 마무리할게요. 12번에서 14번 방 마무리하자는 견해를 삼아서. 채연아, 왜 집중력이 떨어져? 네. 아니지, 괜찮죠? 여기서 나는 하기 싫다 손? 없네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4개 다 읽고 풀 거예요. 자, 3문제짜리는 5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5분. 기역, 니은 할 때 풀면 되겠죠. 채수의 견해와 윗글을 관련 지어서 이해한다. 채수부터 읽을게요. 사원부, 대서한, 채수가 아래였다. 어제, 전지. 전지는 상벌에 관한 임금의 명을 뭐예요? 관하에 전달하던 일이 보니 역관, 의관을 권장하여 장려하고자 능통하고 재주가 있는 자는 동서양반에 발탁하여 쓰라는 명령. 뭔 말이야? 능통하고 재주 있다. 능력 좋은 사람은 뭐예요? 동이든 서든 양반에 발탁해서 뽑아서 중이 쓰라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렸더니 놀랐다. 벼슬에는 높고 낮은 게 있고 직차기에는 가볍고 무거운 게 있다. 벼슬은 높고 낮음,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는데 의관과 역관은 뭐예요? 사대부의 반열에 낄 수 없다. 의관과 역관의 무리는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 사족이 아니다 라고 해서 계급을 졸라 중시하고 비판하고 있네요. 그 다음 내용 읽기 전에 이건 꼭 읽고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읽고 풀어야 돼요. 명심하세요. 왜? 무려 4개나 맞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잖아요. 얘는 먼저 읽고 풀어야 됩니다. 중인은 반상제에서 반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중에 표시하면 됩니다. 양인에서 평민의 수가 양반보다 많았다. 조선 사회의 구성원은 4계층으로 나누었다. 지주제의 확대와 발전은 양천제에서 반상제로 변화하였다. 국역 정책은 노동력 확보, 노비의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을 우선. 이거는 한국사 문제네요. 직이네, 한국사. 자, 한국사 문제를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다 먹었네. 국어생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다. 있어. 찍고 싶어. 자, 변화 지치가 아니죠? 오늘 변이는 우리 새벽 2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 3시간 이제 가세요. 그거 나눠서 하면 되죠. 나눠서 언제? 그거 아침에. 내일 아침에 7시부터 할까? 네? 내일 아침 7시부터 하면 돼? 그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와. 나눠서 생각해볼게요. 6시 일어나니 월요일 학교가. 네. 자, 가봅시다. 고려말 중앙집권 체제의 약화와 중왕권의 세태성